허심탄회 용호 상박. 네, 이번 주에는 용호 상박 금요일에 함께 만나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야 정치인 두 분을 모셔서 또 최근 한 주 동안 있었던 현안들 가지고 뜨겁게 또는 달달하게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일단 여러분 안녕 MBC 충북, 안녕 MBC 충북 유튜브 채널입니다. 안녕 MBC 충북 통해서 들어오시면 두 분의 모습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으로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이신 김동원 부사장 나오셨고요. 제 왼쪽으로는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좀 뵀었는데 두 분과 함께하는 건 저도 이 시간이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인사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안녕하시죠? 네, 그럼요. 예, 네.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아주 인상이 아주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네. 예, 제가 조금 위축될 정도로 아주 인상이 좋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MBC 충북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스튜디오에 지금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난 첫 번째 출연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또 호응을 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셔서 아주 별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BC 충북과 함께 저도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더불어서 청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예, 성원해 주십시오. 네, 김동원 네. 부사장이었고요. 네, 예. 네. 말씀해 주시죠. MBC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구본상 PD께서 불러주셔서 벌써 이제 이 스튜디오의 세 번째네요. 이제 좀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그 프로그램 제목이 용호상박입니다. 네.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용호상박이면 싸우라는 거잖아요. 하여튼 싸우더라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웃으면서 싸우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원래 용과 호랑이가 잘 안 싸웁니다. 노는 네. 물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용은 하늘에서 놀고 또 밀림의 저 왕자기 때문에 서로 친할 수 있는 소지는 뭐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동상이몽이라고 지을까 하다가 용호상박이라고 지어놨는데요. 참고로 이제 두 분도 내년 4월 총선을 향해서 열심히 좀 달려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관련해서도 이제 두 분 한 번씩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요? 일단 김동원 제가 일단 여기서 직한 부사장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원 부사장께서는 이제 흥덕구에 지금 그렇습니다. 출마하고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유행열 선임행정관께서는 청원구에 출마의 뜻을 밝히셨는데 두 분 다 그 사이에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저희 만나고 나서 한 달 이상 이제 지났을 텐데 그때 인터뷰하고 나서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그 사이에 사실 엄청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 오송 참사가 그 사이에 있어서 사실 여기에 출연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가 않는 상황이고 그 참사의 후유증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 저도 오송 강내의 그 수해 복구 현장의 봉사 활동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글쎄요, 제가 키가 조금 큰 편인데 강내 같은 경우에는 제 키에 거의 가슴까지 물이 차 있는 그런 그 그래요? 현장을 제가 목도를 하고 아주 정말 아주 쓰라린 그런 그 통안의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 피해자 또 유족 여러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아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그 사이에 많은 아픔이 청주에서 있었지만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치유에 우리가 전력을 쏟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유행열 선임행정관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이제 봉사활동도 몇 번 나갔는데요. 저희 당에서는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되는 시기가 7월 말에 다 있기 때문에 7월 말일까지였죠. 네, 7월 말일까지 권리당원 모으느라고 사실은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또 비 피해가 워낙 컸으니까 오송 가서 우리 선배님 지역구네요. 이제 오송 가서 그렇습니다. 몇 차례 또 봉사활동도 했고요.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또 지역을 위해서 두 분 다 열심히 뛰셨는데 오늘은 이제 두 분과 함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나눌 주제는 요즘 가장 많이 또 뉴스에 등장했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관련해서 참
이게 잼버리 학생들 모이는 대회인데 결국은 여야 정쟁의 지금 목소리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어서요. 두 분 다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앞서 해주셨어요. 잼버리 대회 어떤 것이 문제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김동훈 선생 먼저 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잼버리 우리에게 다소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젊은 층들은 또 익숙할 용어인데요. 예, 원래 잼버리라는 그 말의 원천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입니다. 네. 잼버리가. 그리고 또 즐거운 놀이라는 뜻이 같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잼버리 이른바 새만금 잼버리는 파행을 거듭했죠. 그래서 사실은 유쾌한 잔치는 이미 물 건너 간 상태입니다. 그 뒤에 엊그저께 태풍이 오는 하루 전날 저는 철수를 했는데요. 네. 4만 명이 넘는 그 세계에서 153개국의 이 청년들이 사실은 유쾌한 잔치를 즐기러 왔다가 불유쾌한 상태로 철수를 하고 지금은 네. 다 서울에 몰려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오후 5시 반에 폐영식을 하죠. 예, 폐회식인데 우리가 이제 잼버리에는 영자를 붙어서 폐영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7시에는 예, K-팝 예, 전 네. 세계가 주목하는 K-팝 잔치로 그래서 오늘 저녁을 지나면은 아마 유쾌한 잔치는 물 건너갔지만 즐거운 놀이를 만끽을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그나마 위안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청소년 야행대회가 파행된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제가 기자 생활 30년을 동아일보에서 했습니다마는 저도 참 씁쓸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행열 선임행정관. 예. 이게 뭐 누구나 다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이걸 굳이 뭐 여야를 구분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K-팝 공연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끝을 내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파행이 오늘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대원들이 또 이제 오늘 4만여 명이 한 곳으로 또 다시 모인다는 것 때문에도 지금 이제 좀 안전 등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관심들 가지고 있는데 상암 월드컵에 버스가 1,450대가 집결을 한다니까요. 그 예. 자체가 사실 장관이죠. 그렇죠. 버스가 1,450대가 몰려온다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들이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일 수가 있고 이 4만여 명이 상암 월드컵에 들어가서 K-팝을 즐기고 무사히 나오기를 지금 학수고대를 하는데 안전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돌발적으로 일어나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유쾌한 잔치도 물론 건너갔지만 즐거운 놀이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이 심정도 잘못하면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네. 안전 문제가 조금이라도 벌어지지 않게 이 뭐 군, 관, 민 모두 우리가 합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표현대로 파행이라는 아까 표현 쓰셨는데 사실 이제 국민들도 이제 다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게 결정이 되고 문재인 정부 때 주로 SOC 등 주 준비 기간을 거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이것을 개최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4만여 명이 이제 새만금에 모였다가 결국은 배수가 안 되고 폭염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파행을 겪고 이제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참 특히 여기에 또 이제 외신들까지 이제 보도를 하면서 뭐 나라 망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더 불이 붙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파행의 이유, 원인, 또 앞으로의 대처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예. 이번에 유행열 행정관께 먼저 좀 들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잼버리를 보면서 사실은 그 전에 있는 참사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태원 참사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오송 참사가 있었죠. 이것의 연장선상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공통점을 보면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만 있었으면은 예방하거나 혹은 축소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 이것이 저는 이 세 가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리고 잼버리까지 공통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공직사회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 탓으로 떠넘기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준 단적인 대회가 돼버렸는데 저는 이참에 우리 공직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큰 행사를 치를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조직위원회도 있고 조직위원회에 심지어 많은 장관들이 뭐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렇습니다. 5개 장관이 있죠. 네. 이게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보기엔 오히려 또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이제 그런 점을 좀 짚어주셨어요. 만약에 5개의 부처가 뭉쳐서 하는 일이었다면 더 잘해야죠. 한 개 부서가 하는 것보다도 5개가 모였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저는 더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이걸 다 컨트롤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이제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북한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혹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하는 이런 거였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매일같이 대책회의를 하다시피 했어요. 현장 나가서 또 보기도 하고 각 이제 수석실에서 맡고 있는 내용들을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통령실의 이런 기능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것만 잘했어도 저는 5개 부처들이 혼선을 빚지 않고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대통령실이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반론 좀 들을까요? 예.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된다. 예, 저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장관 이런 그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여기에 헤드를 맡았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실수입니다. 예, 이게 책임 소재라든가 우리는 좀 빠져도 되겠지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서로 떠넘기기 그래서 지금 책임 공방이 나오는데요. 예, 책임 공방으로 따지자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지금 6년 전이죠. 2017년 8월에 잼버리가 한국 개최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정확히 6년 전인데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유치가 확정이 되고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작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1년 3개월이라는 취임 이후에 시간이 있고요. 지금 남 탓할 그럴 시기가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다. 양쪽 다 아주 절묘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서로 남 탓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부도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으로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탓을 돌린다는 것도 적절치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윤석열 정부 당신들이 1년 반 동안에 뭐 했냐 이거는 더 적절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반시설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 건물, 배수 설비, 운영 시스템이 기반 시설이고요. 안전 문제는 그럼 어떠냐?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폭염, 해충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벌레 물려서 온통 다리가 여기에 참가를 하려면 대략 나라에 따라서 환율이 다르지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돈을 주고 온 학생들입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도대체 1000만 원을 주고 한국을 갔는데 저렇게 내 아이가 온통 벌레 물을려 가지고 3급 화상 정도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우라 이상의 분노가 치미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 문제는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 뒷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물론 오늘 7시면 폐막을 하지만 이 두 정권이 서로 남탓 공방은 이제 더 이상 내일부터 국민들에게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그런 그 모습은 안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력한 제안을 제가 하고요.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 3월 달에 새만금을 방문했었습니다. 가셨어요? 제가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들은 그 생각은 여기에서 무슨
잼버리를 한다고 그러지? 그럼 3개월, 4월부터 뭐가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오나 의아했던 게요. 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잡풀 위에는 우리가 인천공항을 갈 때 공항에서 가면 약간 그 빨가스름한 잡풀이 있죠. 예, 생명력이 엄청 가는 그거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1,000억이 네. 넘는 예산이라는데 도대체 그렇죠. 6년 동안 그걸 어디다 쓴 거예요? 1171억이 새만금의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솔직히 이 감찰 네. 총실의 감찰과 검찰 수사가 곧 있겠지만 300억 정도밖에 지금 추적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7, 800억은 돈이 어디로 간 겁니까? 다 관계자들이 글쎄요. 이권 카르텔 얘기가 뭐 아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정말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예, 제가 가서 파고들면 범죄가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오아시스의 그 잘하는 게 대추야자거든요. 생명력이 엄청난 대추야자조차 새만금에 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장소를 새만금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파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예, 장소를 뭡니까 강원도 고성에도 있죠, 무주 전라북도 무주에도 있죠. 이런데 유치를 했으면 이 정도의 파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결정한 거는 박근혜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 이 장소는 결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새만금으로 유치한 거를 굳이 따지자면은 전라북도가 그렇죠. 주관을 하고 있었던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른바 이 전라도 이제 요새 많이 흔히 나오는 호남의 이권 카르텔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건데요. 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만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또 반론 차원에서 유행열 전 선임행정관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뭐 반론이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일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뭐 동의를 하고요. 네. 또 이제 부분적으로는 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연속선상에 있거든요. 정권이 바뀐다고 그래서 과거의 일이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일들은 과거 정권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 결정됐는데 그 이후에 1년 반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우려스럽다.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있었고 또 전북도에서도 예산 지원해달라는 중앙정부의 요청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여가부에서 걱정하지 마라. 여가부 장관이 직접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호언장담을 하셨고 또 예산 지원도 전북도에서 요청하는 것도 안 들어줬죠. 그래서 거의 그 대부분의 예산이 현 정부에 들어서서 집행이 된 거거든요. 약 90% 정도. 중에요? 네, 그럼요. 약 90% 정도가 현 정부 하에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이제 전 정부 탓을 물론 하고 싶겠죠. 하고 싶으나 이거는 그 뒤에 숨는다고 그래서 이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고 자꾸 남 탓을 하고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니까 또 잼버리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틀림없는 건 분명한 책임을 지는 이런 자세가 만들어질 때 또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벌이 가해질 만큼 가해질 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가부가 주무부서였으니까 여기가 먼저 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하지 못한 대통령실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자기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팩트 하나만 조금 이렇게 1분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신 1172억의 예산이 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집행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후반에 상당 부분 이미 이렇게
전체적인 규모 예산과 부분적으로는 이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부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부안군 지자체와 같이 공동 TF를 거쳐가지고 다만 세부 항목은 이 정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세부 항목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1172억을 예산을 짜고 집행을 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라고 이 정부의 이 책임 공방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28분에 이제 광고라서요. 광고 듣고 와서 한 마디씩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영화 작품 유료 폰트 등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매너. 상표권. 상표용 판매는 불법. 비매너.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매너를 지켜야 SNS가 즐거워요. 공익광고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용호상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동원 부사장 그리고 유행열 전 선임행정관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잼버리를 주제로 해서 아마 그래도 어찌됐든 오늘 폐영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까지 지나고 만약에 K-팝 콘서트도 다 이제 좀 무탈이 지나간다면 또 이 얘기도 아마 금방 두 당의 어떤 정쟁에서는 또 빠지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처 그런 것들 또 평가는 엄중하게 또 좀 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세워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것 같고요. 아까 저기 말씀하시다 말았기 때문에 두 분 뭐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잼버리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탓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가 생길 때에는 미리 전 정부에게 당신들이 와서 이걸 운영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현재 잘못한 걸 가지고 과거의 정부를 소환하는 거는 결코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지역 편가르기 이런 거에 아주 결단코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그 좁은 땅덩어리에 또 영남, 호남, 충청 갈라지는 그런 것들은 결단코 제가 언론인 30년 하면서 그런 칼럼도 많이 썼는데요. 이번 경우 이거는 지역 편가르기 아니라 지역적인 좀 심층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른바 호남 지식인이라고 하는 군산대 이양승 교수 그리고 또 광주 출신의 시민단체에 있는 주동식 박사 이런 분들이 최근에 사태를 보고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호남의 50년 동안 독식한 민주당의 이권 카르텔에 의한 그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른바 호남 시스템
지금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 거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거기서 나오는 네. 이권 카르텔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색출을 하고 엄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실의 직무감사 거기에 이어서 검찰의 강제 수사권을 발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촉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잼버리 얘기는 좀 마무리를 좀 짓겠고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얘기 나눠볼 것은 바로 어제까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어제 혁신위 활동을 마쳤어요. 이제 당초 8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한 20일 이상 빠르게 앞당긴 상황인데 벌써 유행열 전 선임행정관 얼굴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좀 모습도 비칩니다. 이게 사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악재가 된 혁신위원회가 아닌가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두 분의 일단 총평 듣고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주제 관련해서는 일단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그동안의 언행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어제 어찌됐든 혁신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히 대의원하고 그 비율 가지고 권리당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이미 7월 말로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갖고도 친명과 비명에 그야말로 힘겨루기가 좀 되는 모양새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함께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총평은 잠깐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혁신위가 꼭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네. 곤혹스럽다는 거는 활동이 이만큼 또 빨리 종료가 된 게 좀 곤혹스러우세요?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이 곤혹스럽다? 그동안의 내용이 혁신의 과제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 동력으로는 혁신이 불가능해졌다. 네. 이제 그것이 저는 곤혹스럽다는 겁니다. 사실은 혁신을 해야 돼요. 더 강력한 혁신의 과제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서 이것이 좌절 위기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저는 곤혹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동훈 부사장님. 네, 조금 심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혁신위원장인 김은경 외대 교수죠. 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마는 김은경 교수의 그 별명을 가슴 아프게 좀 새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여자 이재명이다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본인이 듣기에는 사실 불쾌. 그게 어떤 뜻의 별명일까요? 이재명 당대표와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다. 네네.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죠. 가족 문제부터 내로남불, 남탓, 그리고 글쎄요. 지금 아까 앵커께서 언행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치욕스러웠다라는 게 금감원 부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 2년의 부원장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그것도 대통령이란 존칭은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치욕스러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중도에 사퇴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금감원 부원장의 연봉은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게 3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연봉이요? 연봉이 그렇습니다. 3억 플러스 알파 각종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금감원을 출입할 때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5억에. 지금 이제 사회가 더 투명하고 해서 이 정도인데 글쎄요. 치욕스러웠다고 하면서 임기는 다 맞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또 부고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두 번째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분의 언행을 보면은 말씀하신 혁신이라는 게 그 혁자가 가죽 혁자 아닙니까? 살갗을 째서 새로운 살을 날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건데 이분이 바로 여자 이재명이라는 그런 그 시중의 별명 같이 그 가죽을 갖고 상대방 비명과 친명에 편가르기를 일삼았다. 그래서 혁신위가 글쎄요 민주당이 과연 혁신을 할까라고는 원천적인 물음표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은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위원장을 이제 와서 본인이 조금 잘못 안 쳤더라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혁신위원장을 처음부터 혁신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절한 분을 찾지를 못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혁신에 걸맞는 분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을 찾는데
실패를 한 거고 그 다음은 이게 아주 공정한 잣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느 한쪽이 유리한 뭐 소위 말해서 비명계, 친명계 그 중에 한 부분이 유리하고 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런 거면은 이걸 납득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처음 이제 출발부터 우리 이제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우려됐던 바가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아니냐 하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인사들로 그 혁신위원들을 앉혀놓고 이게 과연 혁신위 이름에 걸맞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을 다 했었죠. 네, 그런데 그 우려가 생각보다 너무 크게 나타났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네. 네. 예,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김은경 그 외대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적합하냐라는 것은 사실은 그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되기 바로 전에 또 혁신위원장 임명을 둘러서 파행을 겼죠. 예, 바로 이내경. 예, 이분이 임명된 지 불과 한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각종 적절치 못한 그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김은경 교수를 임명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에 제일 앞장선 분들이다라는 그런 그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김은경 이분도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예, 이재명 후보를 당대표로 앉히고 다음 대선 후보로도 옹립을 해서 정권을 그 탈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대표적인 인사들로 혁신위원장을 선임했다는 그 자체가 출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어떤 또 기괴한 일이 벌어지냐. 이른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경의 부고 사건이 있습니다. 부고 사건. 퇴임하기 3개월 전에 김은경 그 금감원 부원장이 부고를 냅니다. 각종 이제 홍보실에 통해 가지고 부고를 좀 전 언론사에 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김은경 가로 열고 금감원 부원장 시부모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것이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편과 시아버지와 극한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사망을 한 건데 김은경 혼자 이름으로 부고를 냈다는 거 저는 기자생활 동아일보 기자 30년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왜냐 이 부음 자체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네. 아들, 딸, 손자, 며느리가 제일 끝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빼놓고 김은경 가로 열고 금감원 부원장 시부모상 이 얘기는 뭡니까? 딱 그 한마디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금감원 부원장이고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나왔는데 은행, 증권, 보험 여의도에 있는 수만 개의 금융회사들 갖고 와라 이겁니다. 갖고 와라. 조의금을 갖고 와라.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조금 심한 표현을 할까요? 속이 너무 들여다보는 방송에 그런 적합한 것들을. 표현은 좀 부탁은 드립니다. 네. 예, 저도 말씀을 드리니까 또 약간 그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공직자의 처신 자세에 우리가 김은경 그 파문을 보고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공직자, 이 올바른 공직자로서는 전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예,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또 식자층에서 이거에 대한 정말 통탄하다. 공직자로서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자칫 잘못하면 감정 싸움만 촉발하고 실제 해야 될 얘기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해석에 따라서 또 많이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혁신위가 이제 민주당의 예를 들자면 이제 과거에 김상곤 혁신위가 있었고 또 김종인 비대위가 있었는데 다 성공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많이 그 조직을 이끄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에 적합치가 않았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처럼
칼을 빼들고 네. 또 당 대표를 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이 배짱이 두둑해야 되는데 네. 애당초부터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 하시면서의 어떤 언행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떤 플레이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 전의 행적들까지 지금 연관이 되면서 결국은 그만큼 물이 차지 못한 인물을 앉힌 것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아쉬움에 대한 얘기가 네.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는 저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뼈아픈 반성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야만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다른 핑계를 댈 이유가 저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20일에 출범하고 50일 만에 이제 서둘러서 한 20일 넘게 빨리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만 어제 어찌됐든 그 마지막으로 그 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찌됐든 뭐 찬반 가부든 논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던져놓은 내용을 또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단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권리당원 1인 1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하자. 이게 수치로 말하는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대의원 권한을 축소한다는 뜻으로 지금 이제 방향이 가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명 비명 간에 지금 표 계산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유행열 여사님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을 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았다. 네. 대의원제를 지금 개선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의원제 문제를 끄집어내면 네. 당내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내에 개파간 싸움을 부채질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네. 매우 적절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꺼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네. 혁신이 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때만이 그 혁신의 과제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탄받는 혁신이의 힘으로는 저는 이 혁신 과제가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힘겨루기에서 비명계 쪽으로 좀 더 기울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뭐 이거는 힘겨루기나 혹은 또 비명계, 친명계의 문제 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예, 김동훈 소장님. 네, 이 어제 발표가 되고 사실상 김은경 혁신위가 종을 쳤죠. 네. 네, 그러고 바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친명 이재명의 보유 세력과 비명 이재명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두 양측의 반응을 보면 극명하게 죄송합니다. 나오죠. 이른바 비명은 이재명 구하기 위한 혁신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반응,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대의원 축소, 사실상 대의원을 없애겠다라는 얘기, 권리당원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말 자체는 뭐 성립이 됩니다. 권리당원 중심으로 당의 중심은 당원이기 때문에 돈을 네. 내는 권리당원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과 당대표 경선을 거쳐서 권리당원의 분포를 보면은 역시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과 당대표 선거라는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을 축소를 하고 권리당원의 이른바 권리를 그만큼 확장을 네네. 시켰다는 얘기는 이재명의 보위하는 혁신위의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더도 덜도 아닌 딱 이재명의 혁신이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상의 어떤 면면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 이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플러스가 될까요? 어떻게 아니면은 뭐 이미 예. 이미 이제 평가를 받았잖아요. 받은 건 셈입니까? 예. 이제는 이걸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젠 다른 혁신의 과제를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예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아까
혁신이라는 게 가죽을 벗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정말 가죽을 벗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죠.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아서요. 뭐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총선 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검찰 소환이 또 통보가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지금 특정 정당의 그 소속원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그럴 가능성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예, 그것은 민주당에 속한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체제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도 출범을 했겠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잘 되면은 왜 혁신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혁신위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체제로 출범이 됐고 더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내부의 지금 휴화산이 반드시 터질 것이다. 이재명 체제가 글쎄요 뭐 10월 11월 지금 시기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나옵니다만은 시기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총선 전에 이재명 체제는 반드시 균열이 되고 새로운 그 민주당의 총선 체제가 이룰 것이다. 여기에 뭐 이재명 그 대표가 혹시 구속이 된다 손치더라도 뭐 옥중공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반드시 변화는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뭐 그것을 예측하기 전에 이제 검찰이 제1야당의 당대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한 3, 40초 정도 있습니다. 네. 예. 죄가 있으면 빨리 죄가 있다고 그것을 확정지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좀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QM6 LPG 10만 대 돌파. 카운트다운 시작.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주. 탁월한 연비로 사랑받은 QM6 LPG와 함께하는 8월 한정 특별한 혜택. 160만 원 상당 QM6 퀘스트 옵션 혜택까지. 지금 바로 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자네 기름값 아껴주는 트럭버스 타이어 AH51 들어봤는가? 마일리지 보증까지 된다던데. 난 이미 TBX 앱에서 받는 걸. 후륜 전용 신상 타이어 DH51도 나왔더라고.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한국 타이어 TBX 앱에서 다양한 타이어 정보와 멤버십 혜택까지 만나보세요. 한국 타이어 TBX. 네, 두 분 짧게 인사 건네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뭐 끝인사 짧게 한 10초 네, 정도씩. 충북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충북, 새로운 청주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이었고요. 예, 인사 전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우리들이 토론하는 게 충북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전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함께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